고혈압, 고혈당, 갱년기, 소화장애, 이석증 등의 병명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약물 치료로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합니다. 혈압이 올랐으니 혈압약, 혈당이 올랐으니 당뇨약, 잠이 안 올 때는 수면제, 갱년기 증상에는 호르몬제, 소화불량에는 소화제, 어지럼증에는 신경과 약을 먹습니다. 어디에서도 원인이 목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서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 있습니다. 목을 풀면 뇌가 온몸을 치료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굳어 있고 목을 풀면 잘 낫지 않는 병들이 쉽게 낫는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잠을 못 자든 우울증이든 발목이 삐는 경우조차 목이 굳어 있습니다. 병이 깊은 환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거북목이나 일자목 상태고 등이 굽어 있으며 골반이 비틀어져 있고 다리 길이가 서로 다르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뼈와 목뼈를 연결하는 두경관절, 즉 후두완추 관절의 첫 번째 목뼈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짧고 골반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목은 뇌의 일부이자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중추입니다. 그런데 장시간 고개 숙인 자세, 스트레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우리의 목은 손상되어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목 손상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목이 뭉치면 목과 어깨의 긴장과 통증을 유발하고 두통, 어지럼증, 불면, 공황장애, 틱장애, 갱년기 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우울증 등 많은 질환을 유발합니다. 치료되지 않을 것 같았던 수많은 질병이 목풀이로 치료된 사례들이 그 증거입니다.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게 한 증상들이 일순간에 사라져 허망할 정도로 목풀이 치료율은 매우 높습니다. 호전율이 아니라 치료율입니다. 내 목이 혹사당하고 있는데도 그 비명을 듣지 못하고 점차 병들어가는 상황은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에 1분만 시간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바로 펴세요. 항문에 힘을 주고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쫙 펴세요.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당긴다는 느낌으로 몸을 쭉 펴고 가볍게 이완시켜 봅시다. 혀를 입천장에 대고 숨을 깊이 쉬면서 바라는 바를 나직한 목소리로 말해보세요. 생명의 기운으로 온몸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 몸은 평안해집니다. 목 뭉침을 해소하면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열립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개를 숙이고 생활하시나요? 목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머리 무게는 약 5.5kg이고 목을 숙이지 않았을 때 목뼈가 받는 하중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목을 15도 앞으로 숙이면 목뼈에 가해지는 무게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거북목인 사람은 최고 15kg까지 목에 부하가 걸린다고 하니 당연히 목과 어깨 부위가 결리고 아파옵니다. 현대인들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을 점차 앞으로 빼게 됩니다. 이는 목을 일자목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자목으로 인해 목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고 근막 통증 증후군이 생겨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통증이 계속되지요. 또한 목 부위의 혈관과 신경이 압박을 받아 여러 가지 증상들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며 심한 경우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은 뇌와 몸을 이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부위입니다. 그런데 목이 뭉치고 목뼈가 틀어지면, 특히 두경관절이 비틀리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뇌가 빈혈 상태에 놓입니다. 정상적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지요. 또 뇌에서
전신으로 신경을 전달하는데 문제를 일으켜 온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만큼 목은 우리 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자 인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 있다입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 있다. 통증이 없으면 정상 아닌가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굽어있는 체형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몸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상태가 만성으로 진행되면 통증이 차츰 줄어듭니다. 통증이 왜 줄어드느냐고요? 나아서가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데 그 위험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잠시 신호를 멈춘 것일 뿐입니다. 또 증상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어 몸이 그것을 문제로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로소 몸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연반응이라고 합니다. 많은 환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찌뿌둥하거나 피로감이 풀리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거나 다른 병원을 가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비의 많은 부분이 이런 이유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병 상태도 아닌 상태를 미병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병 상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대부분 신경성이라는 진단을 받는 증상이지요. 두통에 시달리고 목과 어깨는 항상 뭉쳐 있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잠을 잘 못 자는 증상들 말입니다. 단아한 체구에 한눈에 보아도 예민해 보이는 65세의 중년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5세부터 급격히 몸이 나빠졌고 폐경한 뒤로 상태가 훨씬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가끔씩 어지러운 정도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부쩍 증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혈압약과 고지혈증약, 수면제, 소화제를 습관처럼 챙겨 먹은 지 5년이 되었다고요. 다리 길이가 서로 다르고 골반이 비틀어져 있으며 아랫배에 힘이 없었습니다. 명치 부위를 살짝만 눌러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특히 목에 근력이 없어 언뜻 만져보면 별로 뭉친 것 같지 않았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니 굳은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목풀이 치료 후 오랜만에 잠을 푹 잤다고 했습니다. 목뼈를 바로잡았다가도 다음 치료해 보면 또 틀어져 있기 때문에 좋아하기엔 이릅니다. 3개월간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 달에 고지혈증약과 안정제를 끊었습니다. 2개월째 수면제와 혈압약을 줄이고 3개월째 모든 약을 끊고 한약 처방과 목풀이 치료만 받았습니다. 긴장성으로 오는 고혈압은 무리 없이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예뻐졌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안면 비대증이 해결되고 림프 순환이 개선되면서 생기는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목이 뭉치면 뇌도 굳는다고. 엄마가 내과 의사인 12세 소년이 할머니와 함께 저를 찾았습니다. 왼쪽 눈을 찡긋거리고 머리를 자꾸 왼쪽으로 끄덕거리는 아이는 9살의 틱장애와 ADHD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로 나아졌다가 1년 전부터 증상이 재발하여 다른 치료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어딘지 모르게 무기력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흔히 틱장애, ADHD는 정신과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아이는 턱관절이 습관적으로 탈구되었으며 누가 봐도 안면 비대칭이 뚜렷했습니다. 목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었으며 골반이 틀어져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한약을 처방하고 목풀이 치료를 시작하니 6회차 만에 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치료 중에 새근새근 잠이 드는가 하면 4주차부터 틱 증상이 멈추고 8주차쯤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안경을 다시 맞출 정도로 시력이 좋아졌는데 이는 몸이 바로잡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 몸에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이는 호흡, 순환, 체온,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흥분 모드인 교감신경과 안정 모드인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며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자율신경이 안정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뼈가 비틀리고 목 근육이 뭉치면 부교감신경인 미주신경이 압박받아 상대적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이로 인해 말초혈관이 수축하고 뇌와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되어 상부는 뜨겁고 하부는 차가운 상열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눈부심, 안구건조, 안면경련, 소화불량,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이른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지요. 목의 이상이 심한 경우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을 압박하여 뇌혈류를 저하시키고 뇌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뼈의 비틀림을 바로잡고 목 근육을 풀어 교감신경의 흥분을 치료하면 앞서 언급한 질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됩니다. 간단히 말해 목뼈의 틀어짐을 조정하여 머리의 중심이 척추의 중앙에 오면 뇌에서 시작된 신경들의 압박이 없어져 통증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원인을 몰랐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목을 푸는 데 있습니다. 치료의 핵심은 목의 뭉침을 풀고 목뼈의 비틀림을 바로잡으며 골반을 이완하고 내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목의 심층 근육을 꼼꼼히 풀면서 신경을 자극하면 지금까지 치료되지 않았던 질환들이 해결됩니다. 목의 문제가 해결돼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풀 때를 놓치면 만병이 따른다. 목에 만성적인 피로가 쌓이면 목 근육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목에는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데 주변 근육이 딱딱해지면 조직을 흐르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산소 결핍 상태가 됩니다. 또 뇌신경 세포의 산소와 영향을 주는 뇌척수액의 흐름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근육이 긴장하면 근육 내 피로물질이 만들어지고 통증 유발 물질이 생기고 그것이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자극해 두통 등의 여러 가지 증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무너지는 첫 신호 거북목. 요즘 아이들은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쉴 때는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밥 먹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지요.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SNS를 하며 집에서 쉴 때는 삐딱한 자세로 누워 TV를 봅니다. 간단하게 거북목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벽에 기대보세요. 눈을 감고 온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머리,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를 벽에 붙인 채 30초간 서봅니다. 목에 힘을 주지 않았을 때 머리가 벽에서 떨어진다면 거북목이 의심됩니다. 매일매일 목을 치료하면서 느끼지만 어디가 아프든지 어떤 질환으로 고생하든지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거북목입니다. 거북목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려 신체 각 관절에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거북목이 있는 사람들이 정상인에 비해 골절의 위험이 1.7배가 높고
노인들을 장기간 추적 관찰해 보니 사망률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거북목은 왜 생길까요? 목을 앞으로 뺀 거북목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면 목뼈의 정상적인 역학이 무너져 목 관절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는 통증만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에도 지장을 줍니다. 또한 거북목이 진행되면 필연적으로 어깨가 앞으로 나와 둥근 어깨가 되고 등이 굽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세는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 쏠리게 하고 목과 어깨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무리가 됩니다. 상체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 그 보상작용으로 하체는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밀립니다. 무릎이 굽거나 무릎 관절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거북목으로 발생하는 증상들은 근골격계만이 아닙니다. 미주신경을 압박하여 소화장애를 유발하고 자율신경을 압박하여 자율신경실조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목을 풀어야 만병이 풀린다. 미주신경을 자극하라. 미주신경은 인체의 면역세포와 줄기세포의 주된 조절자이자 뇌세포인 뉴런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리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데도 중요해서 삶의 질을 좌우하기도 하지요. 미주신경이 주관하는 부위는 매우 넓으며 뇌에서 시작하여 목 앞쪽을 지나 심장, 폐, 소화기관을 감쌉니다. 따라서 미주신경을 적절하게 자극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이롭습니다. 특히 자율신경실조증이나 소화장애, 호흡장애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전하게 미주신경을 자극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 마음 챙김. 편안하고 바른 자세로 앉습니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의자에 앉아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코로 호흡하면서 횡격막이 완전히 수축되고 폐가 완전히 팽창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유지하고 4초 내쉬고 4초 유지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한 번에 6에서 12회씩 하고 하루에 3차례 하면 좋습니다. 둘, 흥얼거리기. 기계적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곡을 흥얼거리거나 출퇴근할 때, 샤워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집중해야 할 때 기도문이나 경문을 흥얼거려 보세요. 그저 옴소리를 내도 좋습니다. 흥얼거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일에 또 다른 일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만큼 자주 하세요. 식사를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면 위액 분비가 촉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며 몸속 소화기관이 준비될 것입니다. 셋, 수다 떨기. 말을 하면 성대에 연결되어 있는 미주신경이 자극됩니다. 목소리를 통한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미주신경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어보세요. 자기 자신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 찬물로 얼굴 씻기. 오전 또는 오후에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다섯, 명상과 요가. 명상과 요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미주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단, 숙련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바른 자세와 동작으로 꾸준하게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흉쇄유돌근 문지르기. 흉쇄유돌근은 미주신경이 주행하는 부위로 머리를 목도리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흉쇄유돌근의 한쪽이 긴장하면 긴장된 쪽으로 머리가 기울면서 귓속 전정기관에 내림프액 순환 등이 나빠져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위로 올렸을 때 왼쪽과 오른쪽 중 한쪽의 흉쇄유돌근이 두껍다면 더 두꺼운 쪽을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흉쇄유돌근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꼬집기와 문지르기가 있습니다. 꼬집기는 엄지와 검지로 아주 가볍게 꼬집듯이 잡고서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살짝 돌립니다. 왼쪽 흉쇄 유돌근을 꼬집는다면 왼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이지요. 통증이 덜해집니다. 문지르기는 검지, 중지, 약지로 흉쇄 유돌근을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면서 올라갑니다. 두 가지 자극법은 모두 부드럽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면 어깨를 누르면 장기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어깨 뭉침과 결림이 내장기관의 이상을 반영한다는 주장은 일본의 이소가이 기미요시가 처음 제기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따 이소가이 요법으로 불립니다. 이 방법은 어깨 통증으로 장기 이상을 진단하고 통증 부위를 치료함으로써 장기를 회복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어깨 뒤를 만져보세요. 목뼈 7번을 중심으로 어깨 좌우에 1번을 설정하고 1cm 간격으로 7번까지 눌러봅니다. 목뼈 7번은 고개를 앞으로 숙였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뼈로 대추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어깨에서 팔 쪽으로 찬찬히 짚어봅니다. 1번은 관상동맥, 심근, 장. 2번은 폐, 기관지, 신장. 3번은 위, 담낭. 4번은 췌장. 5번은 비장. 6번은 간장. 7번은 부신, 전립선의 연결점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깨에 몇 번이 뭉쳤는지에 따라 내장기관이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장의 피로와 기능 저하 때문에 체형이 불균형해졌다. 자세가 나쁘기 때문에 내장이 쉽게 피로해진다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입니다. 내장은 피로한데 자세가 올바르거나 자세는 나쁜데 내장이 편안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자세를 교정하여 내장 기능을 조정하고 내장 기능을 개선하여 자세를 교정하는 치료법의 근거가 됩니다. 이 밖에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목의 이완 상태를 유지하는 생활 속 팁들을 소개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하루에 물 1에서 2리터 마시기. 술을 마실 때 최소한 취침 3시간 전 동량의 물과 같이 마시기. 아침밥을 챙겨 먹어 몸의 식이유전자를 활성화하기.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챙겨 먹기. 취침 3시간 전에 유산균 먹기. 변비는 꼭 치료하여 장내 독소를 제거하기. 이때 체질과 증상, 성격에 맞는 한약을 복용하는 것은 소화를 돕고자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탕약은 자연에서 온 풀과 나무들을 물에 넣고 열로 가열하여 추출한 것입니다. 평소 섭취하지 않던 것들이 장으로 흡수되면 잠자고 있던 장내 미생물들이 활성화되고 지나치게 항진된 장내 미생물을 죽이기도 하고 힘없는 장내 미생물들을 북돋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는 제대로 호흡하고 있을까? 숨은 코로 쉬어야 합니다. 입으로 숨 쉬는 것을 구강호흡이라고 합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아이. 아침만 되면 신경질 부리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편도가 잘 붓고 입맛이 까다롭고 배가 자주 아프고 예민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입으로 호흡하면 아데노이드형 얼굴로 밉게 자라게 됩니다. 얼굴이 길어지고 무턱이 되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목에 있습니다. 목을 앞으로 빼면 턱이 아래로 당겨져 자연히 입이 벌어지니까요. 자세를 바로 하는 습관을 기르고 틀어진 체형을 바로잡고 목을 푸는 치료로 면역력을 높여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목과 호흡은 관련이 깊습니다. 목을 앞으로 빼면 등이 굽고 가슴과 배는 압박을 받아 심장과 내장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폐와 횡격막도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는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흡을 짧고 얕게 만들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목을 뒤로 당기고 등뼈를 바로 세우고 항문에 힘을 주고 골반을 움직여 자세를 바로 하고 척추호흡을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척추호흡을 배우기 전에 목뼈부터 교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목뼈를 이완하고 바로잡는 운동법입니다. 양팔을 45도 벌려서 양옆으로 뻗습니다. 손목을 꺾어 손등이 위를 향하게 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목을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오른팔이 당기며 아플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면서 최대한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좌우 각각 3회를 1세트로 하고 총 5세트 반복합니다. 척추호흡을 하면 수명이 길어집니다. 우리 몸의 긴장은 손끝과 발끝에서 출발합니다. 안 좋은 자세와 반복된 손발의 노동이 온몸을 긴장시키지요. 이렇게 긴장의 연쇄가 일어나면 호흡이 점차 얕아집니다. 결국 몸이 긴장하는 부위를 이완시켜야 척추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해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누워서 복식호흡하기. 호흡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갑니다. 3초부터 시작해서 20초까지 늘립니다. 들이마시기 20초, 내쉬기 20초, 숨 참기 20초를 하면 1분에 한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누워서 양무릎을 세우고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양손을 배꼽 아래에 가지런히 놓고 의식을 단전에 가져갑니다. 숨을 3초간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합니다. 이때 허리는 바닥에 붙이고 꼬리뼈를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항문을 조이면 더 좋습니다. 숨을 3초간 참습니다. 숨을 3초간 들이쉬면서 허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바닥에 붙입니다. 힘을 최대한 빼고 합니다. 10회 반복합니다. 2. 고양이 자세로 숨쉬기. 횡격막과 척추를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호흡입니다. 척추가 유연하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기어가는 자세에서 양손과 양무릎을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숨을 3초간 들이쉬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등허리를 자연스럽게 펴니다. 숨을 3초간 참으면서 머리와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밀면서 움직입니다. 숨을 3초간 내쉬면서 머리를 숙이고 골반을 뒤로 밀어냅니다.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등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머리, 척추, 골반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의식합니다. 10회 반복합니다. 호흡 시간을 점점 늘려갑니다. 셋, 플랭크 자세로 숨쉬기. 근력이 약한 사람, 특히 여성에게 필요한 호흡법입니다. 유지 시간을 늘릴수록 속 근육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손은 주먹을 쥐고 양팔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꿈치의 각도는 90도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펴고 발 앞부분으로 몸을 지지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합니다. 허리가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배꼽을 위로 당기면서 복부에 힘을 줍니다. 자세를 유지한 채 최대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넷, 팔자 모양으로 골반 돌리며 숨쉬기. 만성 요통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골반을 앞뒤, 양옆으로 움직이면 골반저와 횡격막이 연동하여 깊은 호흡이 편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앞뒤, 양옆으로 골반을 돌립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앞으로 돌리고 숨을 내쉬면서 골반을 뒤로 돌립니다. 손목, 발목 등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을 다 돌려봅니다. 한 동작을 1분씩 반복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팔자 모양으로 돌리면 다 풀어집니다. 팔자 돌리기는 몸속 기운을 잘 돌게 하기 때문입니다. 골반뿐만 아니라 무릎, 발목, 어깨, 목 관절도 일상에서 틈틈이 돌려주세요. 고개를 들고 가슴을 활짝 펴고 깊고 느리게 숨을 쉬어보세요.
바른 몸에서 바른 숨이 나옵니다. 숨에 집중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숨도 마음도 모두 평안해집니다. 숨결이 골라야 살결이 부드러워지고 뼈가 바로 섭니다. 이것을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굳은 골반을 풀면 얼굴이 예뻐진다. 인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치료할 때도 아픈 곳만 보니까요. 단단하게 굳은 골반을 해방시키고 굳어있는 목을 이완시켜 봅시다. 온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릎 세워 좌우로 비틀기. 누워서 양팔을 벌리고 무릎을 세웁니다. 상체는 고정하고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왼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고개는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가장 편안한 지점에서 3에서 5초간 정지합니다.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좌우 각각 3회를 1세트로 하고 총 3세트 반복합니다. 다리를 벌린 채 무릎 세워 좌우로 비틀기. 누워서 양팔을 벌리고 무릎을 세웁니다. 상체는 고정하고 양발을 최대한 벌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왼쪽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고개는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가장 편안한 지점에서 3에서 5초간 정지합니다. 돌아올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좌우 각각 3회를 1세트로 하고 총 3세트 반복합니다. 한쪽 골반 들어 올리기. 누워서 왼쪽 무릎을 굽혀 세우고 오른발을 구부려 왼발 뒤꿈치 뒤에 놓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왼쪽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5에서 7초간 유지했다가 순간적으로 숨을 내쉬며 엉덩이를 바닥에 쿵 떨어뜨립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좌우 각각 3회씩 1세트를 하고 난 뒤 깊고 느리게 3번 호흡하며 휴식합니다. 총 3세트 반복합니다. 엎드려서 한쪽 골반 들어 올리기. 엎드려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왼손은 얼굴 앞에 두고 오른팔은 몸통 옆에 뻗어 놓습니다. 왼쪽 다리를 구부려 왼발을 오른쪽 무릎 부위에 갖다 댑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왼쪽 무릎을 끌어당겨 왼쪽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5에서 7초간 유지했다가 순간적으로 숨을 내쉬며 엉덩이를 바닥에 쿵 떨어뜨립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좌우 각각 3회씩 1세트를 하고 난 뒤 깊고 느리게 3번 호흡하며 휴식합니다. 총 3세트 반복합니다. 하루 10분만 목을 풀어라. 7단계 목풀이 운동을 따라하면 10분 만에 온몸이 날아갈 듯 시원해집니다. 폴더폰 호흡. 사각근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거나 무리한 운동으로 사각근이 손상되면 호흡할 때 갈비뼈가 들어 올려지지 않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호흡이 얕고 빠르면 목이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폴더폰 호흡으로 사각근과 척추, 온몸을 이완하여 바르게 호흡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방법.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허리 등 목 순서로 상체를 숙입니다. 목에 힘을 완전히 뺀 채 양팔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30초에서 2분간 코로 숨을 깊고 느리게 쉽니다. 시간을 차츰 늘려갑니다. 상체를 일으킬 때는 목 등 허리 순서로 일어납니다. 효과. 목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견인되면서 뭉친 근육이 풀어집니다. 횡격막에 적절한 자극이 가해져 호흡의 리듬이 좋아지고 척추의 긴장이 풀리며 목과 뒷다리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주의사항.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상체만 숙인 채 호흡합니다. 또는 누워서 호흡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몸에 힘을 뺀 채
깊고 느리게 숨쉬는 것입니다. 흔히 가늘고 긴 목이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건강한 목은 아닙니다. 두껍고 짧으며 어깨가 올라가 보이는 목은 목과 어깨 부위의 승모근이 굳었다는 뜻입니다. 목둘레는 성인 남자 37cm, 성인 여자 33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 길이와 둘레에 균형이 잡혀 있는 목이 보기에도 좋고 건강한 목입니다. 거북목 교정하는 턱 당기기. 목은 무조건 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니터 받침대를 써서 모니터를 눈높이보다 5에서 10도 높게 둡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사람은 독서대를 사용해 고개를 들고 등을 바로 세워서 책을 읽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눈높이에 맞춰 들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평소에는 턱 당기기를 통해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편 바른 자세를 익혀보세요. 방법. 앉거나 선 자세로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검지, 중지, 약지로 턱을 몸쪽으로 밉니다. 15초간 유지합니다. 5회 반복합니다. 효과. 턱 당기기 운동으로 척추가 한 번에 바로 섭니다. 인형 뽑기 기계의 손잡이가 인형을 끌어올리듯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의식하면 더욱 바른 자세가 완성됩니다. 심신의 균형을 살리는 혈자리 지압. 혈자리를 지압하여 자율신경을 이완시켜 봅니다. 혈자리는 아프게 누르지 말고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풀어줍니다. 이때 호흡은 최대한 깊고 느리게 쉽니다. 방법. 손가락, 손목, 팔, 어깨 순으로 풀어봅니다. 아픈 혈자리가 있거나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이 있으면 틈틈이 반복합니다. 내 몸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손끝 자극하기. 왼쪽 손가락 끝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하나씩 꽉 쥐고 비비듯이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10손가락 중에서 특히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을 흐르는 경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주면 온몸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팔사혈 자극하기. 손가락뼈 사이에 있는 팔사혈은 응급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경혈입니다. 왼손의 팔사혈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하나씩 꽉 쥐고 비비듯이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8경혈 중 아픈 곳이 있으면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손의 주요 혈 자극하기. 어제, 노궁, 소부, 후계, 중저, 합곡을 꾹꾹 눌러보세요. 아픈 곳은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손목의 주요 혈 자극하기. 태연, 대릉, 신문을 꾹꾹 눌러보세요. 각 혈자리를 누른 채 손목을 굽혔다 폈다 반복합니다. 아픈 곳은 더 오래 신경 써서 풀어줍니다.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엄지손가락과 손목 사이에 가장 튀어나온 손목뼈를 손배뼈라고 합니다. 왼손의 손배뼈를 오른손의 엄지로 지그시 누르고 나머지 손가락은 손목을 감싸줍니다. 팔꿈치를 접어 팔을 굽혔다가 펴면서 팔을 안쪽으로 비틉니다.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손목과 어깨 관절은 최대한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합니다. 겨드랑이 근육 이완하기. 왼쪽 겨드랑이 뒤쪽 근육, 대원근, 광배근을 오른손으로 꼬집듯이 잡습니다. 팔을 수직으로 올렸다가 내리기를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어깨뼈 이완하기. 손등이 서로 맞닿도록 어깨를 최대한 앞으로 모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최대한 크게 돌립니다. 날개뼈를 최대한 짜주듯이 모으고 양손은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듯이 밑으로 뻗습니다. 5회 반복합니다.
날아갈 듯 시원해지는 목 근육 풀기. 목 근육 풀어주기 방법. 사각근 누르기. 오른쪽 중지로 왼쪽 사각근을 누릅니다. 흉쇄유돌근 바로 뒤에 있는 사각형 근육입니다.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고개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견갑거근 누르기. 오른쪽 검지, 중지, 약지로 왼쪽 견갑거근을 부드럽게 누릅니다. 목 뒤쪽에 위치한 어깨 올림근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5회 반복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효과. 목 근육을 풀어줄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목 근육 이완하기 방법. 목이 움직이려는 방향에 손을 대고 버팁니다. 하고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미는 힘만큼 손으로 버팁니다. 앞뒤, 양옆, 회전 방향 순으로 실시합니다. 한 동작을 10초씩 3회 반복합니다. 효과. 목 근육의 이완과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힘의 30% 정도만 쓰세요. 한 동작을 하고 난 뒤 2초간 쉬었다가 반복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짱짱한 목 근육 만들기. 목은 눕지 않는 한 쉴 수 없습니다. 목을 최대한 편하게 하여 목을 쉬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목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 보세요. 방법. 침대 끝에 바로 누워 어깨선이 침대 끝과 나란하게 합니다. 목 아래의 수건을 둥글게 말아 넣습니다. 머리를 뒤로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서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머리를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머리를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엎드려서 머리를 아래로 떨군 채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들고 10초간 유지합니다. 3회 반복합니다. 효과. 이 운동법은 목 근육의 이완과 강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목 근육을 스트레칭하면서 목뼈 관절을 바로잡으면 짱짱한 목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침대가 없으면 식탁 의자 2개를 나란히 놓고 그 위에 누워 운동하세요. 운동을 다 하고 난 뒤 몸을 옆으로 돌려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고개를 뒤로 떨구었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고개를 들고 유지하는 시간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세요. 근육 피로를 해소하는 10초 기지개. 등이 굽고 머리가 앞으로 빠지면 늑골이 아래로 처집니다. 기지개 2종 세트는 늘어진 늑골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운동입니다. 위아래 기지개 켜기로 온몸을 상쾌하고 가뿐하게 만들어 보세요. 위로 기지개 켜기 방법. 배꼽 앞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위로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팔꿈치를 쭉 펴고 양팔을 위로 밀면서 흉곽을 들어 올립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 끝은 천장을 향합니다.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주의사항. 팔꿈치를 최대한 펴고 굽히지 않는 것이 요령입니다. 팔을 높이 드는 것보다 팔꿈치를 쭉 펴서 흉곽을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로 기지개 켜기 방법. 양팔을 뒤로 돌려 깍지를 끼고 어깨를 뒤로 최대한 당깁니다. 양팔꿈치가 서로 마주보도록 팔을 쭉 펴고 양손목을 직각으로 굽힙니다. 엄지를 서로 맞대고 턱 끝은 천장을 향합니다. 이 상태로 제자리 걸음을 걸어도 좋습니다.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효과. 기지개는 근육의 피로를 순간적으로 해소하여 구분 등을 펴지게 하고 몸을 개운하게 하며 일자목을 치료합니다.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알람을 맞춰놓고 1시간마다 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의사항. 팔꿈치가 안으로 확실히 말리게 하여 날개뼈를 모으고 등을 쭉 펴주어야 합니다. 근육이 많거나 다른 이유로 팔꿈치를 펼 수 없는 경우 양손으로 우산이나 수건 양끝을 잡고 운동하기를 추천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목찜질. 아침에 머리를 감고 미처 말리지 못해 머리가 젖은 상태로 출근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는 목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섬세하고 가는 목 근육에 차가운 물기가 닿으면 목 근육이 굽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항상 목을 따뜻하게 해야 목 뭉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법. 찜질팩이나 물에 적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립니다. 적당히 따뜻해진 찜질팩이나 수건으로 목을 감쌉니다. 아침 저녁으로 2회 반복합니다. 효과. 찜질팩이 없으면 양말이나 천 주머니에 현미, 팥, 콩을 넣어 찜질팩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하루 2번이 부담스럽다면 자기 전에라도 꼭 합니다. 목과 어깨의 뭉침을 풀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목이 따뜻해지고 긴장이 풀리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뜨거운 찜질팩에 데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누워서 TV 보기, 높은 베개 베고 자기, 침대에 엎드려서 책 보기, 책상에 엎드려서 잠자기,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기, 한 자세로 오랫동안 공부하기, 컴퓨터 모니터를 눈앞에 가까이 대고 일하기. 목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는 한 가지만 기억해두면 쉽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앉고 서고 걷고 달리면 바른 자세가 완성됩니다. 자연스럽게 턱이 당겨지고 가슴이 펴지고 허리가 세워지지요. 꼭 기억하세요. 잘못된 자세만 고쳐도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의 99%는 목이 뭉쳐 있다라는 책에는 다양한 목 운동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운동법을 숙지하여 꾸준히 반복하신다면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목 뭉침을 해소하여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